초반 1시간 정도 배드씬이 한 10번에서 15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볼까 말까 작품은 11월 6일 국내 개봉한 아노라입니다. 볼까 말까는 스포일러 없는 리뷰 영상으로 영화 관람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취향에 맞춰서 추천 또는 비추천으로 진행하는 콘텐츠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스트립 클럽에서 일하던 애니는 러시아 거물의 철없는 아들 이반을 손님으로 맞이하게 되고 이반의 후한 대접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어느 날 이반은 애니에게 청혼을 하고 둘은 부부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 결혼 사실을 알게 된 이반의 부모님은 분노하게 되고 What the fuck is going on here? 어렸을 적부터 이반을 경호하던 하수인들은 그들의 결혼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집에 들이닥치고 맙니다. 이반은 겁에 질려 홀로 도망을 가고 하수인들에게 붙잡힌 애니는 이반을 설득하기 위해 하수인들과 도망간 남편을 찾아 떠나는데요. 과연 애니는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You go fuck yourself and your fucking mother, motherfucker! 볼까 말까? 네, 2024년 올해 칸 영화제에서 가장 큰 상이죠.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2011년 테렌스 멜릭 감독의 트리 오브 라이프 이후로 무려 13년 만에 수상한 미국 작품이기도 하고요. 더 놀라운 점은 바로 이 작품이 션 베이커 감독의 작품이라는 점인데요. 션 베이커는 2015년 아이폰으로 찍은 장편 영화 텐저린으로 영화계에서 주목을 받았던 감독입니다. 그 이후로 플로리다 프로젝트, 레드로켓으로 색깔이 아주 확고한 감독으로 인정받았는데요. 그의 작품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그는 항상 소수자들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거창하지 않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진지하지도 무겁지도 않게 풀어내는데 아주 능숙한 감독입니다. 텐저린에서는 트랜스젠더 주인공이 바람핀 애인을 붙잡는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냈고,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꼬마 아이의 소소하고 즐거운 일상과 또 슬픈 우정을, 그리고 레드로켓에서는 퇴물이 된 포르노스타가 미성년자와 사랑에 빠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냈습니다. 이번 영화도 마찬가지인데요. 스트리퍼로 일하는 주인공이 신데렐라 꿈을 꾸고 잘못된 결혼을 한 뒤 벌어지는 웃기면서도 슬픈 소동극을 담았습니다. 다만 기존 영화와 비교했었을 때 이야기를 담아내는 폼이 커졌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와, 아이폰으로 영화를 만들던 감독이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야기를 풀어내는구나 라고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션 베이커 감독 작품 중에서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아주 감명 깊게 보았고, 전작품 레드로켓은 매우 불편해하면서 아쉬운 관람을 했었는데요. 이 작품은 딱 중간에 있었던 느낌이었습니다. 아노라 역시 션 베이커의 색깔은 여전히 강렬하게 묻어놨던 작품인데, 이야기의 흐름, 독특한 음악 사용, 적나라한 표현, 무엇보다도 션 베이커 작품에서 가장 매력적인 맛깔난 싸움이 이번 작품에서도 아낌없이 등장했습니다. 맛깔난 싸움이라 하면은 극중 여러 캐릭터들의 각자 서사가 어느 정도 쌓이고 얽힌 상태에서 어떤 계기로 싸움이 시작되고 쉴 새 없이 거친 말싸움을 하는 장면인데요. 4-5명의 인물들이 동시에 자의 찰지고 욕설이 난무한 대사들을 외치고, 카메라는 정신없이 리얼타임으로 그들의 싸움을 담아내는 아주 감초 같은 유쾌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아낌없이 그런 장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런 장면이 나올 때마다 아주 재밌어요. 관객들도 낄낄거리면서 보고요. 역시 싸움 구경이 최고? 볼까 말까? 레드로켓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납득하기 어려운 정서의 설정이라 이입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아노라의 경우 레드로켓보다는 훨씬 영화적 설정이 거부감이 덜 느껴져서 관람하는 동안 내가 이 주인공을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은 덜했습니다. 반면 플로리다 프로젝트의 잔잔하고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영화와는 확실히 거리가 멀어서 오히려 텐저린과 레드로켓과 비슷한 결을 가진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번 영화 역시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션 베이커의 영화답게 그리고 스트리퍼가 주인공이라는 설정답게 아낌없이 적나라한 성행위 장면이 아주 과할 정도로 자주 등장합니다. 네, 쉴 새 없이 등장해요. 그래서 만약에 가족이랑 애인이랑 보신다? 고민하셔야 돼요. 초반 1시간 정도 배드씬이 한 10번에서 15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션 베이커 영화의 색깔은 앞서 말한 대로 소수자들의 일상적 사건을 다룬 이야기를 만들면서도 단 한 번도 그들의 입장을 관객들이 위로해 주길 바라지 않고 굉장히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그럼에도 가끔은 선을 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트랜스젠더, 성노동자, 저소득 계층을 소재로 이용하고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더 진정성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적어도 그들이 사회적 지위를 가짜로 동정하거나 위로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애니가 성노동자라는 점이 아니라 우리처럼 엉뚱한 일에 휘말리고 실수를 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있을 우리가 관심을 가질 기회가 부족한 어떤 사람들이 평범한 소동극, 그게 바로 션 베이커 영화의 진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2시간 20분이라는 러닝타임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길게 느껴졌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건이 일어나는 시작 지점이 거의 영화 시작 1시간 후에나 찾아왔고요. 하지만 영화 중간중간 찾아오는 인물들의 정신없는 싸움에 낄낄거리면서 지루하게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도망간 이반을 붙잡기 위해서, 결혼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애니와 동행하는 하수인 3인방들의 캐릭터가 아주 매력적이어서 흥미롭게 볼 수 있었습니다. 덩치는 크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생긴 외모들을 가졌지만 절대적으로 폭력을 지향하고 그 누구보다도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아주 귀여운 하수인들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이 하수인들 때문에서라도 이 영화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 유치할 수도 있는 설정인데, 근데 그거를 또 담아내는 모양새가 유치하지만은 않거든요. 굉장히 또 생각할 거리들을 만들어주는 흥미로운 캐릭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영화는 감독의 전작품들에 등장하는 인물들과는 비교적 더 납득이 가도록 만들었었고,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현실적으로 그리고 깊이감 있게 만들어서 어떤 이유에서 상을 받았는지 조금은 이해가 갔었습니다. 스트리퍼가 갑부와 결혼을 하고 돈방석에 앉게 되어서 그 삶을 즐기다가 다시 그 꿈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는 과정에서의 그녀의 태도와 심경을 어떻게 보면 뻔하게 담아낼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영화는 주인공에게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인공 아노라가 도망간 남편을 찾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일련의 사건들과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해 한 발 더 나아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건드렸다는 느낌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또 그 캐릭터를 탁월하게 표현하는 배우 마이키 메디슨의 연기도 아주 좋았었습니다. 영화의 결말은 생각보다 파격적이고 이 영화의 난이도를 확 올려버렸다고 느꼈는데, 이건 영화관에서 확인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영화가 너무 예술영화처럼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복잡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션 베이커의 영화답게, 그리고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답게 난감해 하실 수 있는 장면들이 덜어 존재한다 라는 점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사실은 이 영화를 봄으로써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영화적 스타일을 접해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 독특한 요소들, 과감한 설정, 수위의 호불호가 심할 수는 있겠지만 세계 3대 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을 한 번쯤 영화관에서 보는 거는 나쁜 경험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볼까 말까. 네, 여기까지 영화 아노라의 볼까 말까 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작품까지 행복하세요.